자, 오아시 세상 성장 프로그램. 성장하자, 성장하자, 성장하자. 좋습니다. 우리 오직 사람이다. 이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성장하는 개념이 뭐냐? 나를 바꾸자. 바꾸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성장하자.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Y세상 리더십 스쿨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른쪽에 여백을 이렇게 가득히 남겨두었을까요? 채우자라고. 채우자. 우리 가슴을, 우리 머리를 성장으로 가득히 채워보자. 7가지 습관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습관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습관은 요거예요. 뭐예요? 8번째 습관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소음이 많으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음? 무슨 소음? 잡다한 일들로 내 머리가 복잡하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는 대로 내가 생각하게 되고 사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소리를 찾고 듣게 되면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게 돼요. 요게 만만치 않아요. 원칙 중심의 리더십. 여러분, 원칙 중심의 리더십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원칙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원칙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 원칙이 아니야. 원칙의 진정한 원칙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 원칙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개념을 또 기억하시고, 자,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는 개인과 대인관계 효과성을 즉 성취하는 프로그램.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익혀야 될 2가지를 얘기를 했죠. 경인의 삶을 읽어보시겠어요? 네트워크 사업에서 익혀야 할 2가지. 첫째,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일. 2. 팀을 만들고 팀을 성장시키고 팀원들을 셀프 리더로 만드는 것. 네. 자,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익혀야 될 2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회사 제품 보상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2번째가 핵심이죠. 2번째. 그거 박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팀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럼 팀을 만들고 팀을 성장시키고 그 팀원들을 셀프 리더로 만들어서 그 팀원들이 또 팀을 만들고 또 그 팀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내가 리드가 되는 거죠. 내가 리드가 되는 거죠. 롤 모델이 되는 거죠. 롤 모델. 그러면 롤 모델은 뭐냐? 롤 모델이 뭐냐? 롤 모델이 뭐냐? 롤 모델은 시스템에 내가 온전히 참여하고 시스템을 온전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롤 모델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롤 모델을 보여주는 리더가 내 산하에 몇 명 있느냐?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늘 나누는 얘기 뭐냐? 나는 복제 모델로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복제 모델로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분이 누구예요? 괴테입니다. 괴테. 독일의 예, 사상가 문호. 독일의 정말 유명한 사상가. 수많은 좋은 책을 쓰신 작가인데 독일 재상 총리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0년, 약 3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 독일의 괴테가 가졌던 패러다임입니다. 독일의 괴테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졌는지 빨리 들어오세요. 그 방 계신 사장님. 독일의 괴테가 가졌던 패러다임. 300년 전의 인물 괴테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한번 엿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유신 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괴테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대법. 최고의 그림을 감상하라. 생각을 기록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차분히 관찰하라. 나이가 떠나게 하라. 무엇이든 긍정하라. 언제나 의문하라. 뜨겁게 산책하라. 그리고 실행하라. 이 300년 전에 괴테의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입니다. 대문호예요, 대문호.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충분히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의 뿌리에 장착하자. 새로운 패러다임 장착 무기 1. 내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내 삶을 주도하는 능력을 내 패러다임에 깊숙이 장착하자. 여기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는 공부를 할 것이고 또 실전 연습도 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경인의 사장님, 멋지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무기를 장착하잖아요. 내 자신, 내 삶을 주도하는 이 무기를 내 인생에 딱 장착하잖아요.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니까? 거기다가
자,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전부 다 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무기를 장착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협력하잖아요. 만들어낼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진짜 시너지 나오는 거예요. 5 더하기 5는 5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5 더하기 5는 20. 20. 그렇죠. 20까지도 머물 수가 없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성장하는 거죠. 30, 50, 100 성장하는 겁니다. 내 삶을 주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이에요. 우리 사람들 선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세요? 자, 김준사님 선택의 습관 한번 읽어보세요. 선택의 습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우리가 상황을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도전받게 된다. 빅터 프랭클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면 주변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인들께서 사인들의 삶을 확 바꾸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김혜선 사장님,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스스로의 인생을 고결하게 하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없다. 해리 데이비드 소로.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인생을 고결하게 하는 이게 인간의 그 불가사의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능력. 이것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없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 그게 뭐다고?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탁월하게, 훌륭하게, 멋지게 만들어내는 능력. 멋지지 않습니까? 응? 너무 멋져. 이게 뭐냐?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그림입니까? 북궁? 수련장은 무슨 수련장? 궁수들이 도열해가 있죠.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피하고 있죠. 어? 비 피하고 있는 거야. 아, 활을 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요게 어디 공도장이냐? 어디 공도장이냐? 요 울산, 저기 남구에 있는, 모구동에 있는 공도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궁수들입니다. 활을 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디다 활을 쏠까요? 관역에. 오, 똑똑한데. 자, 여기 관역이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쏘고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한번, 자, 요 방에 계신 분,
주름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자, 누가 들어왔어? 없는데? 안병원 안 들어오시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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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활 쏘는 주체는 궁수죠. 활 쏘는 궁수가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자, 활 시위를 당겼는데 관역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왜 관역을 맞추지 못했는가요? 왜 관역을 맞추지 못했죠? 집중을 안 해. 집중을 안 해서.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서. 연습 부족. 바람이 불었어. 밸런스를 못 맞춰. 밸런스를 못 맞췄어. 손가락이 힘이 약했어. 안상이 이쪽으로. 앞으로. 안상이 오늘 완전히 청년이야. 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아. 맞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왜? 본인이 모든 컨트롤 안 되니까. 바람이 바람이 아니라 바람. 내가 화를 쏘는데 바람이 그냥 불었어. 날씨 탓이야. 아니에요? 손가락에 힘이 덜 들어갔어. 손가락이 이 총이고 총선은 손가락에 힘이 하필 그때 손가락 힘이 부족해. 손가락 탓이야. 아니에요? 그건 뭐몇 명이야. 변명이야? 누구 잘못이지? 그러면은 나는 무엇 때문에 내 목표를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나오잖아. 평소에 집중도 안 했고, 연습을 덜 했고. 연습을 덜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모든 게. 모든 게. 내가 연습을 잘 하고 준비를 딱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럼 뭐야? 하는 사람 있잖아. 맞는 사람 있잖아. 그 중에서. 그러니까. 네. 바람이 불었을 때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요. 그렇죠. 자,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음소거 하시고 대신 소음만 내지 마시고 같이 똑같이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했을 때 부사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정민진 사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정민진이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도적이어야 한다. 또 지금 여기서 자 주도적이어야 한다. 자, 패러다임 전환의 첫 번째 무기는 뭐다? 내 삶을 주도하라. 내 삶을 주도하라. 내 인생이 통제탑입니다. 내 삶을 주도하라. 자, 내 삶을 주도하는 이 패러다임을 장착하는데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와요. 비효과적 패러다임과 효과적 패러다임. 이 시각이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각이 뭐냐? 나는 환경의 산물이다. 또 하나는 내 선택의 산물이다. 나는 현재 나는 환경의 산물이다. 또 하나는 내 선택의 산물이다. 근데 앞에 비효과적 패러다임으로 해가지고 환경의 산물이다 하고 효과적 패러다임을 내 선택의 산물이다. 요 두 가지를 패러다임으로 딱 넣었을 때 우리 행동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나는 환경의 산물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내 선택의 산물이다 했을 때 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같이 토론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이제 내 선택의 산물이다라고 잡고 하는 행동을 원칙에 따라 반응한다.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영향력에 원해된 공부를 하고 확대시킨다. 변화한 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얻는 결과가 뭐냐? 얻는 결과. 김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부터요? 아니요. 얻는 결과. 여기. 저거. 얻은 결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자아의식이 높아진다. 보다 능동적이 됨. 삶에 대한 창의력이 커짐. 네. 이런 효과가 나온다. 쉽게 말해서 내 삶을 주도했을 때, 그리고 이와 같은 내 삶을 주도하는 이 무기들을 장착했을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나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나의 자의식이 높아지고 주도적, 능동적이 되고 삶에 대한 창의력이 커진다.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돼요? 그렇네요. 기대되죠? 자, 우리 사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사회적 거울에 의해서 세팅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민진 사장님의 그 성장, 주위 환경, 조건들, 장유 신사임도 그 주위 환경과 조건들에 의해서 물들고 조절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환경과 조건들에 의해서 물들고 조절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유전적 결정론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패러다임이, 이 사회적 거울이 이 가장 근본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진 내용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DNA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결정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 방식에 의해서 엄청난 결정이 됩니다. 엄청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동네의 특성, 오른쪽 동네의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 심리적 결정론. 그 다음에 환경적 결정론. 결국은 부모도 환경이죠. 근데 환경적 결정론은 심리적 결정론보다는 조금 덜 근원적입니다. 환경.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가장 잘 우리에게 메시지로 준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맹자. 맹모 삼촌. 네.
3번을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 사람이 바뀌는 게 있죠.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풍이에요, 가풍. 가풍. 이것은 단 부모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조상까지 연계되는 가족 전체의 이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의 영향력, 그리고 부모의 양육 방식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중요하죠. 또 교회 사람들, 종교 사람들, 지인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처한 상황, 이 경제적으로 어떠하냐,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느냐, 중요하죠. 어떤 영화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많은 영향들을 미치는데 이 선택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선택하는 능력을 딱 장착해 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선택 능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가지 우리 그러면은 정순자 사장님께 가장 영향을 이 사회적 거울 나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를 하나만 딱 얘기하라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사회 민생에서. 오빠 좋습니다. 엄마 좋습니다. 김혜선 사장님, 네, 사장님을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은 어떤 것입니까? 지리산에 있는 우리 목사님 오빠예요. 장유신 사장님. 책 좋습니다. 특별히 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데미안. 좋습니다. 안병월 사장님. 아버지. 좋습니다. 저는 이 책입니다. 세븐 헤빗. 여기 보면 다 그렇더라고.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걸 변화를 시킨다고. 네. 많이 놓아.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워서 몇십 페이지 읽다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졸업하고 난 뒤부터 탐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읽고 그때부터 또 뭘 했냐면은 이 책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토론하고 강의하고 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자, 언어를 위해서 네. 맞아요. 자, 주도성이 뭐냐? 예. 주도성, 프로액티비티. 자,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주도성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우리 사람들은 주도성이 어느 정도이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들이 세븐 헤비스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 책임은 뭐냐? 책임. 이제 무기들이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책임.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B 뒤에 I의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responsibility. 책임감. 요게 뭐냐 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책임감을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영어를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뭐냐? 책임감 뭐냐? 선택 능력을 책임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택 능력. response. response 이게 뭐예요? 반응이죠, 반응. ability. 능력. 야, 내 삶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이 주도적은 알겠는데 이 책임감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알고 보니까 반응 능력이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반응 능력. responsibility. response. 반응과 ability. 능력이 합성어가 뭐다? responsibility. 책임감. 책임감. 네. 김혜선 사님 읽어보세요. 책임, responsibility, 네. 반응 플러스 능력. 네. responsibility.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사님들 그 유명한 자극과 반응 이야기가 이 스티븐 코비의 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메시지를 헛들인 거예요. 이 사실 자극과 반응은 누구 거냐면은 스티븐 코비 거 아니야. 누구 걸까요? 음? 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힌트로 드립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어? 히틀러? 그 플러. 히틀러도 힌트가 되죠. 히틀러 때문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도 만들어졌고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 목숨을 잃었죠. 어? 아니, 우리 원래가 그랬어. 뭐라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네, 한 번씩. 아니, 그렇게. 자,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반사적인 행동과 주도적인 행동이 있어요. 반사적인 행동, 안병환 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반사적인 사람들, 외부의 영향, 위기, 감정, 상황에 결합하는 것과 예. 그 위에 걸 한번 읽어보세요. 잠시 멈춘 다음 원칙에 따라 반응합니다. 예. 원칙에 따라 반응하는지, 외부의 영향을 받고 분위기, 감정,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지, 여기 차이죠. 주도적인 사람은, 주도적인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도적인 사람들, 우선 멈춘다, 보다는 결과를 보려며 원칙에 따라 반응을 선택할 기회를 갖는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근본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된다. 네. 요게 사실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 자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자극이라는 것이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김주원 사장님의 볼을 한 대 때렸어. 이 김주원 사장님에게 이제 제가 한 하나의 자극이에요. 이때 김주원 사장님이 나타내는 반응을
한번 반응 한번 나타내 보세요. 반응을 예. 그러면 제가 한 대 때렸어. 근데 저 위에 반사적일 때는 바로 같이 딱 때려야 되고 네. 주도적인 행동을 할 때는 잠시 생각하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뭔가를 네. 해서 생각 그때 나 상황에 따라서 일단 내가 말을 그냥 잠시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걸 왜 이렇게 보는? 야, 수제. 자, 그러면은 자극이 굉장히 그 진짜 자극적인 자극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극 1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음식들이 썩어 나가. 집에 냉장고를 열면 이 음식들이 썩어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음식들이 자꾸 썩어 나가지? 과일도 썩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어. 그러면은, 요리를 막 여기 저한테는 하나의 자극이에요. 자,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장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와이프가 만약에 그랬다. 음식이 썩어 나가면 음식을 버리고 음식을 넣지 외래식 이해요. 합니다. 자, 외래식이 답을 주세요. 자, 여기 저쪽으로 오세요. 박수. 네. 오늘은 자, 자, 우리 사장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죠. 자극들이 많습니다. 강유신 사장님. 사장님에게 지금 민감한 자극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요. 제일 민감한 너무나 많은 자식들 제일 민감하게 그런 거. 네, 좋습니다. 김주원 사장님의 가장 지금 자극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방님. 바꿔! 정순자 사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께 어떤 자극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만. 가지. 응? 화학적으로.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어우, 우리 사장님. 좋습니다. 박수 드리고. 자, 정인아 사장님. 사장님에게 지금 무슨 자극이 있습니까? 사업적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정도는 되게 행복한 거죠. 그죠. 네. 그죠. 장유신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정민 사장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자극이 있는지. 우리 거기 때 독하니 아기가 아프다. 그게 지금 마음이 지금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네. 자, 이러한 그 다양한 자극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왜 지각을 했어?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떤 반응입니까? 반사적인 반응이죠. 반사적인 반응이 세면 셀수록 수준이 뭐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 지적 수준이. 그래서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거야.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극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맞죠?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해안도 필요해. 통찰력이 필요해요. 김혜선 사장님, 네.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자극은 무엇이 있습니까? 없네. 자극, 자극이요? 네. 뭐 성질이 못된 거지요. 제가 지금 이거 듣고 보니까요, 우리 박지혜 네. 사장님이 네. 아, 이것을 그 계속적으로 사유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그 인간 승리 같은 그 아주 위대한 무엇이라도 그냥 그 화도 안 내시고 하는 그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 아니,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세븐헤빗 이것이 네. 이것을 읽으시면 이거 들으시고 뭐 하시면 공부하시면서 음, 아, 그 주도적인 그 자극 그것이 우리는 성질대로 사는데 우리 사장님은 음. 아,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수용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김순자 사장님, 네, 사장님에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자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가장 큰 자극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딱히 그리 생각이 안 났어요. 야, 우리 이 김순자 사장님은 너무 좋아. 모든 여건들이 너무 좋은 거야. 자, 사장님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더 많은 집중을 하시고 건강이 사장님에게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굉장한 변화를 만들어내셨죠. 박수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 자극과 반응에서 우리는 이 반응을 선택을 하잖아요.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반사적인 행동, 바로 반응을 나타낼 때, 이 기본적으로 반사적인 반응이 감정적 대응이 거의 99.9%죠. 맞아요. 예. 근데,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원칙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의 영역을 살펴봅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통찰이라는 개념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택의 자유라는 공간 안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는데 네 가지 천부적인 능력이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다. 그 네 가지가 뭐죠? 네 가지가 뭐죠?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제가 요거를 이해하는데 어, 엄청 힘들었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 왜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할까? 자, 김순자 선생님께서 1, 2, 3, 4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
당신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즉, 당신의 인내심을 잃거나 상황을 피하고 싶거나 자제심을 잃게 하는 경우. 2. 보다 낫고 더 효과적인 반응 방법은 무엇인가? 3.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반응했을 때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누가 영향을 받는가? 그 영향은 무엇인가? 4. 안 보여요? 4. 아니, 이게 커즈가 안 올라가요. 4. 당신이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실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실천 의지 수준에 맞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이 공간 영역을 소개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유태인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 빅터 프랭클 박사 들어보셨죠? 빅터 프랭클 박사. 여기 저 책장에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유태인이니까 역시 그 나치 수용소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 처참한 환경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았는데 모든 유태인들을 감옥소, 최악의 그 감옥소에 그 수감을 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에 있는 빅터 프랭클 박사의 간수들도 죄수가 아니죠.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지키는 그 무자비한 그 간수들도 빅터 프랭클 박사의 상담을 받을 정도로 이분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육체는 갇혀 있었지만 그분의 이 정신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 자극이 있어요. 저에게 자극이 있어요. 12일, 13일, 페스티벌을 가야 되는데 나는 이래서 못 가요. 나는 이래서 못 가요. 나는 이래서 못 가요. 지금 나는 못 가요라는 소리가 막 들려. 정신이 놓을 지경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응?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제 이 선택의 자유 안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이 능력들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뇌 공장에서 돌아가야 돼, 이거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 1번 선택.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사망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때리차! 이게 1번이야. 1번. 1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반사. 반사. 이야, 세다. 그 반사 시켜버렸어. 와. 그대로 그게 멘트 와버렸네. 이야, 진짜 대단하네. 지구의 원리야 그게. 오, 이야, 고수인데요.
야, 경인 회사님 진짜 우신데? 교육발이야. 반사하고 놀랐는데 교육발입니다. 자, 그러면은 I 메시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 메시지. 아까 방금은 you 메시지죠. 청년들. 사장님이 페스티벌에 가시지 않겠다는 결정을 낼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됐잖아요. 아니야, 아직 설득하고 있어. 시간이 남았어. 실패했어? 앞에 선택 시간 힘들어. 힘들어? 자, 그렇지만 이분이 처음이자 끝이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잘 찾아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은 다음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고 집중을 합시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싶어. 반사적 반응으로 바로 그냥 하고 싶어. 자, 아이고 힘들어. 자, 한잔 합시다. 한잔 해. 한잔 합시다. 너무 이 주도적 반응하기 너무 힘들어. 자, 자아의식은 뭐냐면, 자아의식은 요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자신의 상태를 관찰자 입장에서. 자, 내가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내가 이성을 잃고 쏟았을 때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을 피하고 싶거나 그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야. 혹은 자존심을 잃었을 경우에 진행될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상상력. 좀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우리 사람들 하여금 페스티벌에 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내가 스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방법. 그게 제일 빠른 거 같아요. 아니면 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가서 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세 번째 보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 의지가 새로운 방법으로 반응을 내가 실천하고 싶은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이 내 의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또 네 가지를 한 번 더, 자, 한번 보세요. 요거를 자아의식, self-awareness, 자아의식,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awareness는 단순히 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아는 거예요. 자신을 awareness, 아는 거. imagination, 상상이죠. conscience, 양심. 이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양심과는 조금
상당히 높은 표현이에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깊은 내면적 자각, 행동 지배 원칙. 그 독립의지, independent will. 모든 영향력을 무시하고 자아의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 요게 공간을 지배하는, 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여주는 거죠. 요것을 지금 현재 요 내용으로 사실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극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요 메시지입니다. 좀 쉽죠? 이렇게 되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내 반응인데, 내 반응, 나의 반응은 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말로 하는 반응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반응도 있고, 말은 조곤조곤 하지만 감정이 섞여서 발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죠. 감정도 포함되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그것은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이 반응이 달라진다. 이게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무슨 능력이냐? 이거죠. 내 삶을 주도하는 능력. 이게 사실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내 삶을 주도하긴 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사실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반사적인 반응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또 있죠.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주도적인 반응과 반사적인 반응. 아까 제가 이 내용들을 같이 토론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정순자 사장님의 자극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정순자 사장님께서 지금 가지는 자극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이 지금 사장님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해도 패턴을 음, 보야 된다. 리더를 찾아야 된다. 지금 거기에 네, 스스로 네. 발전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장님은 어떤 방향이나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자, 우리 장유신 사장님. 한 가지만 선택을 해보세요. 사장님에게 지금 주어진 작업,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경제적인 부분. 자, 지금 사실 뭐, 그 경제적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들어오세요.
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사실은 반응하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네. 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어디 가서 발견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발견이 스스로 해야 돼. 어떻게 발견되느냐. 또 가족들에게 어떻게 발견되느냐. 표현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반사적인 반응은 자, 본인 스스로 자, 반사적인 반응을 개인의 삶에 반사적인 반응을 어떻게 나타내지? 뭐 경제. 네, 그걸 본인의 굉장히 부분입니다. 반사적인 반응을 한다 했을 때, 그냥 스스로 저에게 그냥 내 잘못이 크다고 이러죠. 왜 이렇게 싸니? 그런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싸니? 좋습니다. 경인사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려운 때문에 예. 스스로 인도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어차피 내가 카드 들고 뭐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달 리스크 없이 나는 해결을 좋습니다. 식당과 방법을 알지 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육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장사님은 그러면 현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바로 이제 반사적인 반응 같은 경우는 짜증 나죠. 그렇죠. 짜증 나고 네. 화가 나고 네, 무기력해지고 네, 그냥 화가 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주도적인 되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것은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또 이거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생각해내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또 이렇게 힘을 내려고 나름 이제 뭐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나 힘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또 여러 가지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혹시 그 짜증이나 화가 가족들에게 미친 적은 있습니까? 있어요. 많죠. 네. 예,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네. 그 행복하지 않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조건 전해져요. 네. 그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꽃이 지가 안 좋은 꽃이 있으면 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행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느껴. 그렇죠. 내가 행복할 때 네. 그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이 아는 것처럼 예. 불행해도 느끼니까 이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장사님이 너무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여기서 뭐 내용들은 우리 충분히 사님들께서 공감을 하셨고, 자, 요때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도적인 언어를 쓰는 방법, 또 반사적인 언어를 쓰는 방법. 여기 이제 사실 우리 입에서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는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검토를.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바꿔야 되겠죠. 최민희 주도적인 언어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도적인 언어. 자, 최민희 사님 읽으시면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우리 대안을 찾아보자. 자, 우리 대안을 대안을 찾아보자. 찾아보자.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나는 감정을 감정을 조절할 수 조절할 수 있다. 있다. 나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나는 나는 효과적인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프레젠테이션을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거야. 나는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거야. 내가 선택한다. 내가 내가 선택한다. 선택한다. 나는 이것이 더 좋아. 나는 이것이 더 더 좋아. 좋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멋지네. 멋진 말이에요. 네, 정말 멋진 말입니다. 자, 반사적인 언어.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해보겠습니다. 경희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저는 따라 하지 마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원래 그래. 무서워.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한다.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만일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이게 무슨 어떤 형태예요? 후회하는 거지. 후회 그리고 이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저도 성향이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치명적인 에너지 소모죠.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그것도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어제 그랬었어야 되는데, 어제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어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형적인 반사적인 태도죠. 분석은 할 필요가 있죠. 분석을 통해서 반성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같이 밑으로 한없이 그런 면에서 우리 문명희 사장님의 이 깔끔하게 차버리는 아주 시원시원한 아주 멋있어요. 자, 과거에 아픈 거를 끌어안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화병이 돼요, 화병. 주 차야 돼. 화병을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이 우리 김혜선 사장님을 배우셔야 돼. 우리 김혜선 사장님은 성질이 더러워. 그래가지고 나를 지켜내. 나로 하여금 화병이 들게 하는 거를 다 제거시켜. 다 제거시켜.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조건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차버리셔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제가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줄 서 가가지고요. 1,000원어치 주유해 주세요. 1,000원어치 기름 넣으세요. 1,000원어치 기름 넣으세요. 해보세요. 그냥 내 맘대로 뭐 그것도 100원짜리 10개 들어가가지고 자, 우리 사람들이 김혜선 사장님의 이 단호한 자기를 지키는 힘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저는 김혜선 사장님을 맨 처음 딱 봤을 때 어디서 봤냐면은 와인 파티 때 맞아요. 속으로 이 아줌마 물건인데
느꼈지? 예. 역시나, 제가 감탄할 때 쓰는 표현이 좀, 이 독일놈, 어떻게 이런 물건을 만들지? 그 김혜순 사장님의 내공을 그때 느꼈죠. 우리 사장님들이 해야 돼. 해야 돼. 하면요 내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큰 소리 뻥뻥 친다고 강하지 않아. 활기차게 뭘 한다고 해가지고 강한 게 아니야. 강함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까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뿌리가 어땠어요? 뿌리가 팍 펴져 있잖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한 거죠. 우리 김혜선 사장님이 한 번은 저한테 짜증을 내셨어. 짜증을 내셨어. 이분이 이런 걸로 짜증을 내실 분이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역시 이분이 그런 내용들이 이분으로 하여금 짜증 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셨던 거야. 근데 사람이 이 짜증 낼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내공이 딱 갖춰지잖아요. 짜증 낼 만한 분이 아닌데 짜증이 내. 이분이 뭔가 뭐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 짜증 낸다 해가지고 맞짜증을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맞짜증을 내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절대로 짜증을 내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화를 내셨어도 안 돼. 여러분들이 가장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 짜증도 안 내. 왜? 저희한테 가족이야. 우리 사람들은. 가족이야.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사장님들이야. 최미영 사장님이 아무리 저한테 짜증을 내도 제가 최 사장님한테 짜증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요? 안 내. 안 내. 왜 내, 내가? 내야 이유가 없어. 왜? 이쁘잖아. 내가 사랑하는 파트너인데 왜 짜증을 내겠어요? 우리 사장님들, 어? 근데 우리 정민진 사장님이 알아. 짜증내니까 화를 내가 냈지. 사장님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정민진 사장님이 그거를 느끼신 거야. 그때 정민진 사장님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내한테 이렇게 화를 낸 사람이 당연히 처음이다. 그러면서 진짜야? 고맙다고 했어요. 와우. 그게 뭐냐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자기를 그렇게 강하게 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자기를 전부 다 아니야? 아님 말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반사적인 언어를 우리 입에서는 이제 완전히 제거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민진 사장님 반사적인 언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여기를 읽으시면서 완전히 앞으로 정민진 사장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없애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은
변명을 하는 거. 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원래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그가 나를 하나게 하는다.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자, 여기 일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해. 요거, 요거, 요거. 장유신 사장님. 장유신 사장님을 미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장유진 사님에게 자, 이 화를 받으세요. 자, 이 미치게 하는 걸 받으세요. 라고 던졌습니까? 그러면 왜 미치고 왜 화가 납니까? 자, 상대방 약속 시간을 안 지켰어. 그게 내가 화를 내야 될 일입니까? 내가 미쳐야 되는 일이에요? 최민희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사임에게 이거는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받으세요.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화가 나. 그럼 그 화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사님? 네. 화에 대한 선택은 내가 했다. 어. 이제 뭐 가봐요. 자, 어, 반사적인 언어나 예. 반사적인 행동이 예, 없이 예, 만약에 이제 그렇게만 하는 주도적인 언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아주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아요. 예를 맞죠. 들어 그냥 이게 화를 안 내면 네. 너무 안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지. 예. 그런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자, 맞아요. 자, 요랬을 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죠? 중간에 생각하라는 아니, 그 전에. 자, 거기에서, 여기는 이제 그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또 토론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You 메시지와 I 메시지를 배웠죠. You 메시지와 I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99%는 You 메시지로 이렇게 당신은 왜 시간 약속을 안 지켜? 이게 화를 내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You 메시지, 반사적인 반응이죠. 그러면은 I 메시지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I 메시지. 자,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있어. 남편과 아내가 있어. 근데 배우자가 나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나를 쉽게 말해서 안사님 말씀처럼 화나게 하는 거야. 미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자, I 메시지로 백인아 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뭐라고? 아니, 하게 말해. 좋은 거야. I 메시지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최미영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뭐, 그거 아니야? 선생님 뭐라고 했죠? 나 그거 아이 얘기했을 때 들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화를 그거는 상대방이 왜 내한테 화를 내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거는 상대방이 화를 누가 냈어요? 내가 냈잖아. 내가 화를 냈는데 뭘.
뭔 소리야? 자, 자, 안병환 사장님하고,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안병환 사장님하고 이 약속을 했는데, 아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안 사장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안 사장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짜증이 계속 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나. 그랬을 때 안 사장님이 배우자에게 아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김준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드리는 당신 왜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도 뭐 아직까지 힘들어 나 서로 좀 좋게 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아이 메시지를,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 아이 메시지. 헷갈려. 어디 갔노? 자, 아이 메시지 연습합니다. 요거. 자, 아이 메시지 전달 요소. 자, 첫 번째. 장유시 한번 읽어보세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 없는 서술.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자신의 감정, 느낌. 자, 요 세 가지를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표현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자, 요걸 가지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요렇게 표현해라 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뭐 하면, 당신이 뭐뭐 하니까 요게 서술적 표현이에요. 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느낌이 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게 왜냐하면 내 시간도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시간이 낭비가 되었고 내가 어쩌고 이런 결과론적인 부분들을 아니 그걸 이야기를 해주지. 예, 해야지.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럼 근데 내 그 마음을 서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하고 쏴 붙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를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 우리 장사님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장사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이런 대화법으로 대화를 해보자는 거지. 근데 이게 한번 한다고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한번 한다고 먹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내심을 또 테스트 하겠지. 네. 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법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났다. 이러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 좀 기분이 안 좋다. 왜냐면 나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게 나선발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 문제,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해결점을 찾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아. 근데 그거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왜? 막 이렇게는 보통 안 하거든요. 해결책을 찾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상대방은 서로 들어요. 고집스럽게 아까 약속을 얘기했다면 저렇게 꾸준하게 아주 침착하게 아주 상냥하게 꾸준하게 얘기를 해도 10번이면 10번은 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나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하고 상관없이. 자,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바꾼다. 이 개념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 근데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거는 착각이죠. 맞아요. 그건 맞는데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말씀을 주셨죠. 바꿨을 때 음. 만약에 바꾸니까 내가 컨트롤이 될까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방법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그러면 그분하고 상관없이 내 자신이 컨트롤이 될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기에 참석 사장님이 마찬가지 그런 마음, 내 마음도 똑같아요. 그렇게 한없이 해도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 계속 그래도 나는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속은 썩어. 그쵸? 그 알지? 그 어떤 말인지. 네. 그냥 내가 컨트롤이 되냐 이거지. 나는 그 사람을 떠나서 자, 결국 요게 이제 핵심인데 빅터 프랭클 박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신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그 감옥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그 사람 해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충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감정적 변화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포인트죠. 맞는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정적 아니, 상대방으로 인해서 없이 내 감정이 마구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렇지. 거지. 네. 정민진 사장님. 그 어떠한 것도 정민진 사장님의 고요한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장님의 이 고유한 정신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군가가 사장님과 약속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장님의 고요한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쉽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장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파트너들이 1박 2일 페스티벌에 안 가! 이번 달 포인트가 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포인트들이 쭉쭉 떨어져. 어떻게 돼? 역시 우리 강명희 사님 고수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도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를 주도적인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시키자. 그러네. 자, 아인슈타인께서 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셨어요. 김길자님, 요거 안 읽어지죠? 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이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 여기고 사는 것이다. 알게도 아인슈타인. 박수 한번 주세요. 눈이 좋으시네. 와, 대박. 자, 인생을 사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죠.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제일 재미없는 만큼. 근데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자, 우리 사람들이 짜증 내는 것은 내가 짜증 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건화 되어 가지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야. 저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아. 근데, 근데, 근데 모든 것이 기적이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아까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이 훌륭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만큼 고무적인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요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최민희 잘 읽어보세요. 비주도적인 말들. 이게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요런 말 쓰죠? 마음속에도 혹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다. 뭐 요거를 자, 이 한계를 짓는 거지. 한계를 짓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계를 짓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인 언어를 최민희 사님 어떻게 하면 하시겠어요? 주도적인 언어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어려워요? 장유신 사님, 주도적인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안병월 사님, 주도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시도는 해볼게. 자, 우리 울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정종 회장님의 메시지 기억나시죠? 네. 저는 그분의 그 철학을 참, 그분의 그 경영 철학을 그분은 우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진짜 그분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죠. 자, 우리가 늘 쓰는 이 표현. 자, 늘 쓰는 이 표현. 그가 나를 이처럼 화나게 한다. 그가 나를 미치게 한다. 그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 이거는요, 자신에 대한 책임이 무책임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다 그냥 다 의지하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상대방에 그대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히 종속된 감정을 내가 가지는 거죠. 문명희 사입니다. 그가 나를 이처럼 화나게 한다. 이거를 주도적인 대응으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문명희 사장은 강명희 사장 주도적인 반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시해버려요. 무시한다. 네, 좋습니다. 신경 안 써요. 그게 그냥. 네,
정민희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에 따라 틀리잖아. 그 하나하게 하면 저도 아닌 사람은 그냥 배제해버려. 그래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걸 조율을 해야 되잖아. 그 조율을 모르고 해야지.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우리가 그 관계식에 있어서 관계식에 있어서 5번째 주, 목, 소, 상, 네 번째 습관에서 윈윈이 나옵니다. 윈윈.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만약에 상호 이익이 윈윈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요거 공감이 많이 되는데, 만약 내 배우자가 좀 더 인내심이 있다면, 요거를 어떻게 주도적인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선생님, 요 말을 어떻게 주도적인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상대편이 인내심 배우자. 우리 신랑하고 말이 신랑은요 연투회 좀 하고 싶어도 항상 자기는 큰 소리를 나와. 좋은 소리도 큰 소리. 그래서 당신은 완전 큰 소리를 해. 나 귀 안 먹었어. 좀 작게 푸르게 얘기해. 그 소리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자기도 뭔가 반성하는 거 같더라고. 내가 자꾸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질을 내면서 이제 뭔가 시켜도 그렇고 뭔 얘기를 해도 막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찌르는 소리. 네. 여보, 당신은 나한테 좀 내가 그렇게 밉나? 좀 부드럽게 좀 말할 수 없나? 나는 막 화나는 그런 말 하는 거 못해서 기분 나빠. 좀 좋게 얘기해. 나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복을 하게 돼. 이제 좀 반응을 좀 자꾸 내가 나를 자꾸 낮춰 이제. 같이 반성했거든. 맨날 싸우고 네 욕하면 나도 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격투예요 격투. 집어 내던지고 난리 났어. 지금 사진도 찍어놨어. 근데 자꾸 내가 좀 약해지고 좀 여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박수 주세요. 이거 자꾸 바꾸는 못해. 정말 훌륭하세요. 밖에 들으면. 여기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면은 병 환자라는 게 나와요. 병 환자.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죠. 자, 상대방을 그럼 무조건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상대방을 무조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폭력이에요. 폭력을 쓰면요, 이유 불문 상대방보다 세야 돼. 상대방이 세야 되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폭력을 하면은 이유 불문 되게 힘들어요. 더 세게 미쳐라. 두 번째, 계속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 계속 화내고 성질을 부리잖아요.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따라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군대식 문화예요. 군대식 문화. 군대식 문화는 그렇죠. 군대식 문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넘어가진 않고 군대식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그게 존중이라는 게 없어 거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우리 원향자 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그건 외에는 나를 낮추고 나를 바꾸는 노력을 야 우리 원향 사님 대단하십니다. 이혼할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특별히 눈을 봐서 그러한 행동들은요. 말하는 게 이혼 자 평생 조건화된 그 남편의 그런 행동들은 평생 살아온 조건화된 습관이죠. 그거를 못 바꿔. 어떻게 바꾸겠어요? 자, 이런 비주도적인 말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책임 전가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없다. 비주도, 요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결과에 대해서 나는 내 책임이 아니다. 비주도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비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모든 결과는 본인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과를 이제는 바꾸자. 우리 결과를 바꾸자.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도적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